아파트 분양권, 이혼하면 누구 것?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결혼 5년 차 부부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신혼, 함께 꿈꾸던 우리 집, 그리고 프리미엄 1억 8천만 원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그런데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 명의야. 네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명의가 곧 소유일까요? 함께 꿈꾼 집은 누구의 것일까요? 2016년 봄, 수민 씨는 29이었습니다. 결혼 전 몇 년을 꼬박 모은 1억 2천만 원.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 빌라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남편 재혁 씨는 31,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생활비를 댔습니다. 둘은 작은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며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어요. 가계부에 함께 손으로 적어가면서요. 우리 아파트 중도금이라는 항목이 달마다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32평 아파트 분양 소식이었어요. 분양가 4억 2천만 원, 계약금 4천만 원에 중도금 1억 8천만 원, 장음 2억 원. 재혁 씨는 청약 통장을 넣었고 기적처럼 당첨이 됐습니다. 계약서엔 재혁 씨 이름만 올라갔어요. 당첨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민 씨는 계약금 4천만 원과 중도금 1차 3천만 원을 전세금을 빼서 마련해 줬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인데라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동탄 아파트 시세가 6억을 넘어섰어요. 프리미엄이 무려 1억 8천만 원. 그 무렵부터 재혁 씨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술자리가 잦아졌어요. 그리고 2021년 여름 수민 씨는 재혁 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대화를 발견합니다. 추궁하자 재혁 씨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애나 키우면 돼.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수민 씨는 그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나왔습니다. 결혼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수민 씨는 분양권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재혁 씨는 단호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고 수민 씨는 결국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원. 본래 절반을 원했지만 변호사가 명의가 남편이라 50%는 어렵습니다. 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명의는 남편 것인데 돈은 아내가 냈다면 이혼할 때 그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 즉 결혼해도 각자가 가져온 재산은 각자의 것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함께 돈을 모으고 함께 투자했다면 명의만 보고 전부 한 사람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지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벌이든 외벌이든 결혼한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수민 씨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수민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약금 4천만 원과 중도금 일부 총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자신의 전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연대 보증까지 섰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손으로 써 내려간 가계부, 거기엔 재혁 씨의 필체로도 우리 아파트 중도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집을 만들어 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세 상승분도 함께 만든 재산의 결실이니 같이 나눠야 한다는 거죠. 반면 재혁 씨 측의 논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건 본인이고 청약 당첨도 본인의 청약 통장으로 된 것입니다. 수민 씨가 낸 돈은 부부 사이에 빌려준 돈, 즉 차용금일 뿐 공동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1억 8천만 원도 시장 상황과 자신의 당첨 운 덕분에 생긴 것이니 수민 씨에게 원금 수준만 돌려주면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나름 따져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명희가 전부인 재혁 씨의 손을, 아니면 함께 꿈꾸고 함께 돈을 낸 수민 씨의 손을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실제 판결 결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판결이 과연 여러분의 예상과 같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일까요? 긴장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수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명의는 재혁 씨 단독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민 씨가 부담했고,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작성한 가계부에 공동으로 재산을 만들어 가려는 의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가계부의 증거력을 특히 높이 평가했어요. 우리 아파트 중도금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재혁 씨의 필체까지 확인됐으니까요. 이건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함께 집을 만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여도는 40%로 판단했습니다. 명의가 재혁 씨라는 점, 청약 당첨이 재혁 씨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50%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금만 돌려주는 건 부당하다고 봤어요. 프리미엄 1억 8천만 원도 분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증가분도 나눠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시세 6억 원에서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뺀 순자산 4억 5천만 원의 40%, 즉 1억 8천만 원을 수민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수민 씨가 처음 낸 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부는 혼인 공동체로서 함께 재산을 형성한다. 명의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두 사람의 노력과 신뢰로 만들어졌는가이다. 이혼은 관계의 종료이지만 함께 쌓은 시간의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남기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결혼 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자산이라도 내 돈이 들어갔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둘째,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민 씨를 구한 건 가계부였습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사가 드러나는 기록, 즉 통장 내역, 대화 기록, 함께 작성한 문서 등은 꼭 남겨두세요. 셋째, 내가 돈을 냈더라도 공동 투자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자산에 내 돈이 들어갈 땐 어떤 형태로든 공동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수민 씨처럼 함께 꿈꾸고 함께 돈을 낸 사람이 정당한 몫을 찾은 이 이야기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판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우리 일상 속 법 이야기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